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남편이 마침 회식을 갖기도 하고 질문이 조금 들어와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거를 준비를 했냐면요. 바로 2차 준비 해야 되나요? 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친구가 음악교육과를 이제 준비를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이 되려고 임용고시를 지금 두 번째 본 친구인데요. 친구도 저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 후배 중에 한 명도 물어봤어요. 2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점수가 이렇게 뭐 칼칠했든 물칠했든 어쨌든지 간에 점수가 되게 안정권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2차 준비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2차 준비를 포기하고 내년을 기약을 하면서 지금 빠르게 바로 1차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조금 들어왔었거든요. 친구, 후배, 그 다음에 댓글 중에 몇 분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건 확실하게 팩트예요, 팩트. 팩트니까 100% 제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전제는 임용고시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음번 임용고시를 봐서 꼭 교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반드시 100% 무조건 2차를 준비하세요. 언제부터냐고요?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거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깔려있냐면은 제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저도 초수, 재수 때 이 마음이었거든요.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굳이 이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면서까지 2차를 보기 싫은 거예요. 2차를 준비하기가 싫은 거죠. 왜냐면 2차를 준비하면서 내가 주변에서 받을 눈총. 뭐야, 1차 잘 봤나 보네? 제 2차 좀 되려나? 이런 식의 눈초리야.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의심 아닌 의심들. 이런 거를 받기가 싫은 거고 일일이 대답하기가 귀찮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너 2차 준비해? 1차 잘 봤나 봐. 아니야, 나 못 봤는데 그냥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이제 과정이 번거롭거나 아니면은 2차라는 게 되게 굉장히 새로운 분야 아니에요. 1차는 그냥 무턱대고 암기나 내가 인출이나 이런 것만 하다가 갑자기 내 영상, 나의 목소리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2차 스터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나는 초수인데 혹은 재수인데 나는 지방인데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내가 굳이 이거면 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2차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1차를 잘 봤을까? 아니야, 난 못 본 것 같아. 나는 그 정도로 자신이 없어. 라는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사실 답을 알고 있어요. 2차 준비를 하는 게 좋다는 거를. 근데 주변에서 누군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너 1차 잘 못 봤니? 그러면은 지금은 준비를 안 해도 돼. 그냥 지금은 놀고 1차 결과가 나오면은 2차를 준비를 해. 그때 가서도 늦지 않아. 라는 거를 기다리고서 다음 카페나 아니면은 주변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지금 고양이가 꽃을 먹어가지고요. 잠시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주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혹시 1차 결과 나왔을 때 준비를 했는데 2차에 붙으신 선생님 안 계시나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많이 늦나요? 라는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지금부터 1차 준비를 해야지 내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 이 생각이 없이 그냥 질문을 하신 분이라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확실히 100% 이거는 무조건 2차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2차 준비를 해야지 내가 수업을 해보게 되고요. 자꾸 익숙해지고요. 자연스러워지고요. 누군가 앞에 서는데 용기가 서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그래선 좀 슬픈 일이겠지만 이렇게 2차 준비를 한 달 동안 했는데 떨어져요. 1차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한 달이 물거품이 되고 이게 시간이 헛되이 되고 그냥 주변에서 정말 야, 너 진짜 시간 날렸다. 왜 했어?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내년에 내가 1차를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정말 그냥 땡상태에서 놀았어요. 또 떨어질 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렇게 한 달을 투자했다면은 그거를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빨리 따라잡아서 금방 내가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달이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드리자면은 제 친구 얘기인데요. 제 친구가 초수로 붙었었어요. 초수로 붙었는데 붙을 줄 모르고서 그냥 한 달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놀기만 한 건 아니고 이게 뭐 교과서 정리라든지 어쨌든 준비를 조금씩은 했는데 붙을 거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못 했대요. 근데
1차 결과를 보니까 붙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부랴부랴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준비를 빡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준비가 모자랐는지 이제 점수가 아깝게 정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붙을 줄 다 몰랐어요. 다 몰랐는데 갑작스레 발표가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발령 동기인 제 후배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조금씩 정말 교과서를 약간 요약하는 정도는 하고 있었지만 덜컥 붙어버리니까 오히려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요즘에는 1차 점수가 나왔잖아요. 만약 내가 붙었는데 커트라인 근처예요. 그죠? 그러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차에서 얼마든지 뒤엎을 수가 있거든요. 최고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때는 막 2, 30점도 차이가 나는데 얼마든지 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커트라인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정말 간당간당하게 붙었는데 2차 준비를 한 달 내내 안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은 내가 붙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설령 내가 정말 초수인데 꽈락이요. 그러더라도 내가 정말 100% 떨어졌다고 확신을 하더라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 스터디에 같이 합류를 해서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1차를 보고 나서 정말 기력도 없고 힘들고 우울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고 놀고 싶고 친구들 못 만났던 애들 만나고 싶고 수다 떨고 싶고 아니면 반대로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초수 때 재수 때 다 그랬었어요. 사실 3수 때도 그랬었고요. 그치만 경험자로서 꼭꼭 반드시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 제발 2차 준비를 꼭 반드시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은 질문을 하실 게 분명히 그러면은 2차 준비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스터디를 하라고 당연히 권유를 해드리고 싶지만 모두에게 이렇게 2차 스터디를 반드시 하세요 라는 건 아니고 뭐부터 하시냐? 당장 2차 스터디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2차 스터디를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혼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냐면은 당연히 교과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교과서와 지도서를 구하셔서 교과서에서 그냥 나올 만한 것도 뭐 찾아보시는 게 좋겠지만 그냥 차근차근 다 요약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도덕 같은 경우에는 도덕 1과 도덕 2,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윤리한 사상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한번 쭉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제 요약을 하고 판서를 할지 준비를 하시는데 당연히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음 카페에도 있을 거고 도덕 같은 경우에 도덕 교사가 되고 싶어요 카페에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이제 기출문제가 있는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올려준 이제 기억력에 의존한 문제들을 한번 보고서 나라면 어떻게 수업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면접도 마찬가지인데요. 면접도 교과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본 면접 책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보든지 간에 상관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보통 면접 책,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석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보기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동시에 면접은 각 도별로 이제 시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시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걸 다운받아서 이제 가장 중요한 틀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기출문제에 적용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제 때는 행복교육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교육을 어떻게 연관시킬 건가. 그리고 그때 기출문제로 자주 나왔던 게 자존감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무 행정사랑의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신만의 기본 틀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주변에 아마 선배들이나 이제 다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내 수업 스타일을 찾으시고 내가 면접할 때 내 대답 스타일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스터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영상을 찍으면서 자꾸 말을 해보고 그 말을 한 내용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나 스스로 찾는 게 좋습니다.
준비할 때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교과서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 시책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대로 다른 도를 지원하는 같은 과목의 사람들끼리 뭉쳐서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강원도로 보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쳤어요. 이 경우에는 같은 과이기 때문에 서로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서로 다 퍼줬거든요. 다 같이 붙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퍼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너가 여기를 요약해야, 너가 여기를 요약해야, 기출문제 분석도 너가 여길 맡아, 너가 여길 맡아. 그 다음에 뭐 문제 만드는 것도 이제 면접 문제 뽑아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가 문제를 몇 개 만들어, 내가 몇 개 만들게.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이런 오프라인 스터디를 하기가 힘드시다면은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구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그 스터디를 구하시는 거는 이번 주 내로 구하시는 게 잘 구해져요. 1차 합격 발표 났을 때 그때는 이미 잘하는 분들은 스터디를 이미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끼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끼더라도 이미 기존에 하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따라가기가 좀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은 영상을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저랑 제 후배들이랑 그 다음에 선배들이랑 가장 끔찍하게 생각했던 게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 끔찍했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영상을 즐겨 찍는 편이 아니라 제 목소리 들으면은 너무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되게 싫었어요. 바로 꺼버리고. 그죠? 왜냐면은 제가 목소리를 내가지고 듣는 것과 이거를 틀었을 때 듣는 것과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괴리감 때문에 너무 듣기 싫었는데 이거를 찍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와, 나 왜 이렇게 하지? 나 왜 그렇게 표정이 왜 저래? 시선 처리 왜 저래? 그 다음에 뭐야 이런 말은 왜 이렇게 많이 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런 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수업할 때는 절대 몰라요. 그 다음에 남이 지적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내 수업을 볼 때 나만큼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 영상을 내가 봐야지만 이게 임팩트가 가장 크고 눈에 가장 잘 보여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하셔서 내가 보고 고치고 다시 찍고 보고 이거를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는 거 위주로 하시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상을 매번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요즘에는 뭐 폰이 좋으니까 그죠?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SD 카드를 넣거나 뭐 비우거나 하셔도 되지만 저장 공간 좀 부족하시고 영상 찍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녹음이라도 하세요. 녹음이라도 하시면서 요즘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변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발음을 좋게 하면 텍스트 변환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켜놓고 내 발음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2차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 100번 들으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 그죠? 제가 아마 이전 영상에서도 조금 강조를 하고 대학교 그 후배들한테 강의를 나갔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수업 시험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수업의 장점은 유창함이었어요. 말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당당했어요. 엄청나게. 내가 틀려도 그냥 당당해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맞다. 이런 식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면접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면접 질문이 저 같은 경우에 그때 증문 즉답이 가지수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 막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교무 행정사가 당신에게 계속 반말을 한다. 당신은 초임교사다.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 4가지를 얘기하시오.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증문즉답이에요. 제가 보는 순간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첫 번째, 저는 교무행정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여쭤볼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 그럴싸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신지 가가지고 따져볼 거예요. 라는 거를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신다면은 그거를
기초로 삼아서 저는 그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만약 말씀을 안 해주신다면 제 주변의 선생님들, 동료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고쳐야 될 부분과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듣고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저 스스로 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누가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정말 동공지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얘기할 때에도 뭐 사실 뭐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몰라요.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면접 때 또 1점도 감점을 안 받은 거잖아요. 0.4점인가? 그 정도 감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기만 하면은 어떤 개소리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게 됩니다. 후배들한테도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 언니 왜 이렇게 면접 잘하세요? 라는데 막상 제가 한 멘트들을 녹음해서 들으면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이만큼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없어요. 또 제가 면접에서 이야기했던 방법 중에는 기출문제가 저거였어요. 농촌에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농어촌 지역이에요. 학생이 소수입니다. 근데 아침 자습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뭐 3가지? 4가지 이야기하시오. 이것도 역시 증문즉답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처음 한 게 뭐냐면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에 학생들이 밥을 잘 못 먹고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각각 반찬을 준비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큰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아침마다 한 대 모아서 양푼이다 한 대 모아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협력하여서 나눠 먹으면서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친해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칭찬 릴레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책 추천 릴레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지? 네 번째는 뭐 사제동행 관련지여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역시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비빔밥을 만들어 먹겠다니 이 무슨.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후배도 빵 터졌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농촌 출신인데 엄청 비웃는 거예요. 너 농촌 애들 모르냐고. 걔네들 밥 제일 잘 먹고 다닌다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말이 안 되는 방안인 거를 사실 현직 교사시기 때문에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점수가 깎이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지수를 다 채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엄청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답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당당하고 조금은 맞지 않는 대답이더라도 가지수를 맞게끔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면접관은 거기에 적혀있는 거 그 평가표 특성상 가지수에 맞게끔 대답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무리 답안이 완벽하고 좋아도 감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려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시연 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수업 시연 때는 면접관들이 자기가 학생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서 평가를 해요. 근데 학생이 보더라도 만약에 선생님이 불안해하고 나는 면접관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 혼자 틀렸다고 그렇게 티를 내고 이러면은 당연히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개소리를 하더라도 맞다. 내가 이거는 맞는 거야. 이 수업은 내 거야. 이 면접 답안은 다 맞는 거야. 100% 맞아. 틀릴 수가 없어. 이런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장에 관련해서는 이게 빼토리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복장은 뭐냐면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거를 가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던 날 처음으로 정장 원피스를 샀어요. 정장 원피스를 사가지고 이제 회색이고 무릎 조금 위에까지, 무릎을 가리는 건가? 무릎 조금 위에까지 오는 원피스를 사서 입었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아예 올백으로 그냥 무스는 아니고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스프레이 고정하고 실핀 막 뽑고 그 다음에 그 망을 했고요. 그리고 구두는 한 3cm 정도 되는 정장 그 검은색 구두를 사가지고 아래 고무판까지 덧댔어요. 또각또각 소리가 나지 않게끔. 그리고 손 네일 당연히 안 했고요. 귀걸이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 안 했어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안 했습니다. 그냥
파우더, 그 다음에 섀도우 조금 하고요. 이 정도만 했었는데 그 다음에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면접관에 가셨던 선생님들께서 조금 얘기를 해줬던 걸 얼핏 들었었거든요. 건너 듣기도 했었고. 근데 다들 너무 칙칙한 색만 입고 온다고, 좀 화사한 파스텔 톤 좀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면접관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너무 완벽한 정장을 하고 와서 부담스럽다 라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들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진짜 지나칠 정도로 되게 단정하지 못한 복장들 있잖아요. 뭐 청바지라든지 스키니진이나 뭐 이렇게 정말 단정하지 못한 그런 옷이 아니라면은 딱히 감점 요인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많이 들었냐면은 발령 동기분 중에 한 분인데요. 수업 준비를 할 때 첫째 날에서 너무 긴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냥 롱패딩을 입었거든요. 저 시험 볼 때 정말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롱패딩을 입으셨는데 그거를 벗는 거를 깜빡하고 그냥 들어가셔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실 때 보면 뭐 롱패딩 여기 분필가루 다 묻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게 롱패딩이다 보니까 다 가리잖아요. 그런데도 붙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신발인데 그 임용고시 1차 보실 때 겪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 파란색 망 같은 걸 주잖아요. 그거를 안 빼고 그냥 신고 보신 거예요. 그러고서 수업 끝날 때 나올 때 아신 거죠. 근데 이분도 붙으셨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완벽한 정장이 아니에요. 완벽한 정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업 보셨는데도 붙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떨어지는 요인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거는 있죠. 만약에 이 롱패딩을 입고 수업을 하신 분이 수업 시험 점수가 많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롱패딩 때문에 그런가? 하고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면접관들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걸리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거에 되게 집착을 하게 돼요. 내가 네일을 한 게 점수가 깎였나? 내가 하이를 좀 높은 거 신었는데 또각또각 하는 게 좀 거슬렸나? 아니면은 진짜 뭐 검스 살스인데 내가 살스를 신어서 너무 이게 비쳤나? 그 다음에 뭐 내가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너무 내가 시스루인가? 이게 너무 보였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식을 하게 되고 거기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그러니까 신경이 안 쓰이는 것까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망을 그냥 했어요. 망하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서는 이게 팔을 올렸을 때 이제 블라우스가 삐져나오는 게 싫다고 원피스를 입으시는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원피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원피스가 들린다고 하는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와이셔츠를 입으면은 뭐 블라우스 입을 경우에 이제 와이셔츠든 블라우스든 마이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마이가 불편하다고, 자켓이 불편하다고 원피스를 입으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편한 복장으로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분도 뭐 왁스를 바르냐 마느냐, 그죠? 그 다음에 뭐 안경을 쓰느냐 렌즈를 끼느냐, 그 다음에 구두를 정장 구두를 신느냐 아니면은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구두를 신느냐, 이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자기가 내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단정해 보이는 모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무스 발라도 안 발라도 사실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안경 쓰는 거 상관없어요. 현직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경력이 막 3, 40년 되시는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정말 아무리 적어봤자 2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보실 때 그냥 그렇게 렌즈 낀 거 막 신경 의식 안 하세요. 뭐 화장했는지 안 했는지 다 그렇게 크게 의식을 안 하시거든요. 단 저런 거는 있죠. 뭐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갔다, 그런 거 조금 보수적인 시선을 가지셨으니까 뭐 정장 바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타이트하다, 이런 경우에 조금 의식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 딱히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항상 말이 엄청 길어지는데요. 그냥 시간 나는 분들만 보셨기를 바라면서 네, 이제 곧 1000명이 될 것 같은데요. 자축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준비는 반드시 하시고요. 준비는 교과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영상을 찍어서 피드백을 보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자신감, 개소리도 당당하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장은 내가 가장 마음 편하고 자연스럽고 단정하다고 생각되는 복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자, 안녕.